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CES 2025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기업이 1,031개의 기업이 등록을 했고 이 중에서 한국 스타트업이 641개의 기업이 출격했다라는 소식을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 CES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젠슨항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에 10,000명 이상이 몰렸었고 굉장히 많은 화제가 돼서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읽으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 PC용 GPU 그래픽 저장 장치라고 하는데 그 신제품 지포스 RTX 50 시리즈 이쪽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고 마이크론의 제품이 탑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물론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뭐 젠슨항 CEO가 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재료는 어제 삼성전자 종가 기준으로 실망 매물이 출회됐던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젠슨 황이 말 그대로 8년 만에 황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기조연설 8년 만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CS 기조연설을 했는데 우선 젠슨 황이 발표한 기조연설을 먼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젠슨 황은 크게 첫 번째는 코스모라는 피지컬 AI 좀 이야기하겠지만 그걸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발표를 했어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게 놀라운데 개인용 AI 슈퍼컴, 손바닥만한 슈퍼컴을 3,000불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그게 중요한 메인 거예요. 사진으로 다 걸렸더라고요. 중요한 거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보통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픽 카드. 네, 그래픽 카드 지금 RTX 시리즈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 50 시리즈를 발표하는데 이건 개인용 PC용 제품입니다. 네. 요걸 이제 세 번째로 발표했는데 여기에 디램이 들어갑니다. 디램 들어가는데 이걸 발표할 때 사실은 핵심 메인은 뭐냐면 가격이었어요. 이게 기존 제품보다 3배의 성능을 내는데 예. 가격은 반값 정도로 생각보다 싸서 막 환호. 549불에 나왔어요. 네. 기존에 한 1,000불, 1,000달러가량 했거든요, 진작이. 네. 그러니까 그게 환호하는데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디램을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GDDR7을 탑재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네.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말 그대로 그 GPU에 들어가는 HBM이 아닙니다. 네, HBM이 아니고 말고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디램 정도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 소식조차도 국내에서 약간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해프닝도 있었더라고요. 어떠한 사람이 그 어떤 질문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게 없지 않냐 했다가 또 네. 수정하는. 그렇죠. 예. 네, 아무튼 좀 헷갈렸나 보죠. 뭐 아무튼 근데 좀 요게 제대로 좀 알아줬으면 투자자분들은 많이 이제 했다. 뭐 예. 엔비디아 그러면 HBM과 바로 직결하기 때문에 예. 이게 그러면 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신 것 같은데 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용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의 디램 이야기고 이제 그 블랙웰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블랙웰 기반의 신규 플랫폼 이 소개 이슈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데 여기에는 말씀해 주셨지만 뭐 블랙웰 플러스 굉장히 많은 HBM이 탑재가 됩니다. 570개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72개 네. 블랙웰과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576개 HBM이 그렇죠. 탑재가 서로 묶여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 그 HBM 쪽의 강자고 최대 고객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좀 받아가지 않을까요라는 예상은 되거든요. 네. 네,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중요하죠. 아마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3년 연속으로 방문했는데 이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아마 목적 중에 하나는 뭐 SK그룹이 AI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가지만 사실은 젠슨 황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 같고요. 실제 젠슨 황을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차세대 HBM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젠슨 황은 이제 아까 세 가지 중요한 걸 발표하면서도 HBM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발표할 그 블랙엘이 사실은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라서 블랙엘에 그 HBM을 어디 걸 사용하느냐가 또 시장에서 관심거리고 그 젠슨 황이 이번 어떤 언급을 했냐면은 SK와 삼성은 뛰어난 기업들이며 탁월한 메모리 조사라고 직접 말을 했어요. 예. 그들이 계속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한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측에서는 중요한 파트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이 중요하고 그 젠슨 황은 아마 그 블랙웰이 엔비디아의 차기작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기에 뭔가를 좀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말하는 언급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한국의 조급함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젠슨 황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은 굉장히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를 대응해 줄 수 있는 곳은 한국 정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HBM 쪽의 파트너십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동맹을 이어가는데 HBM3 이 16단 제품 이것도 공개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그 젠슨 황의 조급함에 부응을 해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블랙웰에 들어가는 제품은 이렇게 뛰어난 것이야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은데 아마 SK 하이닉스에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예. 좀 이번에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그게 아마 이번에 시즌된 것 같고 그 이후로 아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젠슨 황은 아마 미팅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샘플을 공개했다. 이 네. 부분 말씀드리고 이미 뭐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젠슨 황이 그 6세대 제품을 HBM4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6개월 먼저 공급해달라고 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세 가지 화제는 젠슨 황 CEO와 최태원 회장의 만남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ES 2025는 뭐 다녀온 이들 지금 이제 한참 바쁘게 돌아보고 있을 테지만 AI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AI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젠슨 황 CEO의 그 입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라고 했냐면 차세대 AI 모델로 피지컬 AI를 지목했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인데 피지컬 AI가 도대체 뭐야? 그게 뭡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CES 2024에서는 그때도 AI를 이야기했어요. 챗GPT가 메인이었고요. AI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1년간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AI 좋아. 이거 돈 돼? 이것도 쓰는 거야. 뭐 좀 묻는다고 해서 이게 도움돼? 라는 시대였다면 피지컬 AI는 본격적으로 AI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인데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피지컬 AI는 그 코스모라는 피지컬 AI 플랫폼을 이번에 발표한 거예요. 아까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중요한 짚어주셨죠?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조금 아시는 분은 쿠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쿠다, 쿠다가 뭐냐면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들 때 그 많은 개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을 자기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료로 플랫폼을 제공한 게 바로 쿠다라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 쿠다는 엔비디아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 쿠다 때문에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던 강력한 기반을 작용했는데 네. 이번에 두 번째로 이 AI 시대에 엔비디아는 쿠다2를 만든 거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로봇이 많은 사람을 개발하고 그 실생활에 들어올 텐데 그 로봇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큰 비용인데 네네네. 그 비용을 우리가 줄여 줄게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봇이 가상세계에서 똑같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구조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로봇이 작업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싶은 곳이 제조업이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울산 공장에 한 20년 차 된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데 이 숙련된 노동자를 로봇이 바로 대체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랫폼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 숙련된 노동자의 일하는 모습을 한 일주일 정도 찍은 다음에 그것을 똑같은 가상세계로 그래픽으로 만든 다음에 로봇을 그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 로봇은 단시간에 20년, 30년 차 숙련된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드는 이 세계. 이걸 바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하고 그 플랫폼을 쿠다라는 거로 우리는 제공해 줄게. 여기 와서 훈련시켜라는 게 바로 쿠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AI와 현실 세계가 로봇이 어떻게 만나는가의 접점이 일어나서 상당한 많은 부분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물론 이 기반에는 젠슨 왕의 또 큰 그림이 있겠죠. 네. 그리고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기까지 뭐랄까요? 그 소프트웨어 쿠다를 무료로 보급해서 네. 지금의 성공이 있었고 쿠다2가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면 예, 되고 맞습니다. 사실 코스모스를 활용하면 로봇 학습에 필요한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걸 오픈 소스로 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이제 무료로 그렇죠. 하는 거고 앞으로 데이터 수집이나 문제 해결에 코스모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AI의 발전 단계가 인식 AI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생성형 AI 참 작년에 얘기 많이 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틱 AI 그리고 마지막이 피지컬 AI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피지컬 AI가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대표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지 이야기를 해보면 뭐 법적인 뭐 정책적인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 똑같은 상황을 수없이 반복을 가상으로 해줍니다. 위험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러면 아마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더 빨리 보급되는 중요한 단초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구글하고 아마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들이 아마 치열하게 경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C 초기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시기에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한국에 지금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와 관련된 여러 중견 중소기업들이 지금 계속 뜨고 있던데 큰 그림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네,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게 아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고 주목해야 할 휴머노이드 AI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야에서 주목해야 할 기술이나 뭐 기업이 있다면 뭘 꼽고 싶으신지요? 최근 삼성전자도 얘기가 많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많이 떴죠. 예. 이미 삼성전자가 대주주까지 올라간 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 휴먼 로보틱스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뭐 아주 중요한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 관련된 뿐만 아니라 저는 로보틱스 직접 로보틱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많아요. 뭐 작동하는 뭐 부품들이나 요 관련된 로봇과 관련된 주들이 아마 처음에는 중요한 아마 단초가 될 것이고 현 변하는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 보고 우선 크게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젠슨항 CEO도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쪽 개발을 위해서 플랫폼을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들이 굵직한 카테고리, 뭐 모빌리티나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봐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로봇 산업이요. 우리나라가 전통 로봇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에 로봇팔을 쓴다든지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강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첨단 로봇 시장은 아직 우리나라가 걸음마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고 테슬라가 저렇게 가고 뭐 현대자동차는 물론 빨리 투자해서 가고 있지만 이 시장을 조만간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용 정밀 로봇은 글로벌 넘버원이지만 첨단 로봇 쪽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기업이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제조업 선진국으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로봇을 산업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일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발표한 휴머노이드 AI 로봇은 아마 뭐 인류 사회에 저는 획기적인 기술의 한 단계 점프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자율주행 지금 테슬라, 웨이모, 화이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약간 좀 못 따라간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CS 2025 투자 전략 포인트는 뭐라고 가져가시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부침이 있겠지만 역시 저는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AI, 예. 그리고 양자 컴퓨터, 양자, 예. 그리고 로봇입니다. 네. 이 세 개의 키워드가 저는 올 한 해를 주도할 것 같고요. CS에서 보여주었듯이 이 세 개의 키워드가 그리고 이 하단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전력 주요라든지 다 따라 붙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AI, 양자 컴퓨터, 로봇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 로봇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CS 2025 좀 느끼점 전격적으로 분석해 주셨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과 또 산업의 과제거든요. 이 부분을 또 잘 점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 톡은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